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성적표인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근데 빈부격차와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고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 유아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두 분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아무튼 얼마 전에 저희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다뤄봤는데 때마다 나왔던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뭐 문재인의 예. 복심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비례위성정당을 되게 주도적으로 당에서 추진했다고 보이는 마포 5인 회동의 그 5인 홍영표, 이인영, 전해철, 뭐 김종민, 윤호중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386 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586이라고 불리는데 686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통점이에요. 86 세대라는 게. 근데 현 정권의 86 세대가 굉장히 많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86 세대인데 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구로울에 출마한 윤건영도 우리 동네 86 세대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좀 찾아봤더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128명 중에 67명이 86 세대고요. 네, 절반이고 그리고 그 67명 안에서도 전대협 출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히 오늘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86 세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정계에 입문한 이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기득권이 됐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고 앞으로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주로 악영향일 것 같긴 하지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선입견을 버리세요. 선입견 아닙니다. 합리적 판단이에요. 우상호가 기득권이라는 말에 기겁을 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모욕감을 느낀다. 꼴값도 하는 거죠. 예, 제가 모욕감이. 아무튼 우리 그 주류 86 세대를 우리가 얘기하기에 꿀빤 세대라고 하거든요. 꿀 빨고 토끼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대략 알려주세요. 86 세대 뭔지. 그러니까 이 86 세대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50대,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던 지금 50대가 됐던 그 세대 있잖아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20대, 30대가 볼 때는 꿀빤 세대라고 보이는 거는 그 세대 자체가 한국 경제의 나름대로 호황기, IMF 전 시기, 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시기에 20대를 보내고 사회에 진출했고, 다른 말로 하면 뭐 취업난이라거나 이런 게 없었던 그 시기를 경험한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불황이 오고 IMF가 오고 하는 그 시기에는 이미 사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거 위기 같은 경우는 덜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 개개인의 어떤 문제는 아니죠. 그쵸.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행복했던 세대, 다른 세대에 비하면 그렇게는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성장으로 봐야 된다 이게 있고요. 이것과는 달리 이 세대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86 세대 출신의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 우리 세대들을 잘 대변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미래, 현재를 맡길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86세대라고 제 느낌은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는 제가 이제 한양대 문화인력학과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저를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심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뒤에는 얘네들이 분명히 니네 세대가 자기도 사실은 86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81학번인가 그런 거는데 니네 세대가 아마 정치의 주체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일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뒤로도 계속 그 사람 말이 머릿속에 남는데 우리의 어떤 정치사를 쭉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훈련된 어떤 특수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게 당연히 군사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근데 이런 민주화 저항이라는 걸 통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의식화된 특정한 세대 집단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활력이라고 하는 데가.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속력과 그들의 뭐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건 잘 떠나서 정치적인 힘이 극단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폭증될 수 있는 구조를 그들은 그래서 수혜를 누렸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삼김이라고 하는 아니면 저기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잘 이용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저기 편집장이 얘기한 대로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대적 동질성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다 있어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4.19 세대, 그 다음에 박정희 때는 뭐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63 세대, 유신 세대, 긴급조치 세대 이건 있는데 이제 이 세대와 86 세대가 다른 건 뭐냐면 일단 이미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이라는 집단 그렇죠. 자체가 자체가 여전히 소수였던 거예요. 그 대학생이라는 게 어떤 대중 집단화 됐던 거는 사실은 이제 80년대 넘어오면서 가졌던 이런 동지감을 느끼는 모집단 자체가 상당히 커진 거고 86 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전대협이라고 하는 훈련된 조직화된 집단 대중운동의 조직이죠. 이게 있었던 거고 이런 의미에서의 그 세대 일반과 동질감,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이후 세대가 되면 무슨 뭐 밀레니엄 세대, X 세대라고 하더만 이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적 실천, 집단적 행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IMF라고 하는 진짜 집단적 상실의 기억 그렇죠. 이것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86 세대가 가지고 있는 힘, 응집력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인영 뭐 이런 어떤 뭐 오영식 뭐 이런 사람,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10,000 단위를 지도해 본 적이 있느냐? 10만 단위를 지도해 보느냐? 아니 근데 그 사실이거든요. 그게 잘못됐건 개판이건 어쨌든 간에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앞에 나가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을 조직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실천적 경험이라는 건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고 그러면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도 뒤에서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비판적인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때 그럼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논쟁적인 부분에서 다 비껴갔단 말이에요. 아니 뭐 노동운동 부분도 시작해갖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개혁이 될 것 같은데 다 비껴나가. 선거를 몇 번 했지만 다 비껴나가. 해줄 것 같은데 안 해. 그러니까 86이 욕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뒷공론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만 드리면 어쨌든 학생운동, 뭐 전대협운동 좋아. 그러니까 전대협의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 학생운동에 있었던 프라이드는 뭐냐? 민주주의의 진전. 그다음에 뭐 노동해방, 그다음에 민족 통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참여, 작은 실천이라고 봤는데, 근데 그것의 결국 정치적 과실은 뭐냐?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2기 의장 오영식, 3기 의장 임종석, 4기 의장 송갑석 전부 다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당 출신에 이 패턴은 뭐하고 똑같냐면 한국에서 무슨 대표자 해가지고 민주당의 정치인에는 자동빵 코스는 전대협하고 여성단체 연합, 그렇죠. 여성단체 연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그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젊은 날의 그 어떤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전대협 1기, 2기, 3기 쭉 넘어가면서부터 자기들이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어떤 검증도 없이 그냥 어디 가서 공천하고 꽂아주고 그러면서 그 집단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검증은 돼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없이 세력만 커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성적 평가잖아요. 지금 현실이. 근데 빈부격차, 불평등이나 불공정 문제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고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다수의 의원이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지탄받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냐. 자기네들이 그 시대적이든 자기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받았던 수혜나 특혜야 그로 인해서 정계에 입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런 조직력 만 단위의 조직을 이끌어 본 적 있느냐 그 자신의 능력들을 어떻게 썼냐고요. 예. 그 능력을 어떻게 썼길래 지금 현실이 이렇냐는 그렇죠. 건 거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86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 우리. 아니요 예. 주류 86세대 우리는 찌끄러지들 있으니까. 어쨌든 찌끄러지들. 86세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 86 용태론이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상호 같은 사람은 뭐 내가 기득권이라니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고 그렇죠. 있다는 네. 건 그 말에 거예요. 나도 물쾌감을 느껴져. 예, 그러니까 이 저는 사람들, 토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의 종특인 게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도 되게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상호지. 어이 썰렁한데요, 재밌네. 나르시시즘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성찰을 하지 않는 86세대는 진짜 좀 이제 나가야 하지 않나. 네. 이제 네. 조국 사태 때 뭐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치두는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 여기 그 학생 운동했다는 것 때문에 줄 잘 타갖고 올라가고 했고 집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 아니 옳은 건 그러면 좀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조국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세대는 분노가 나타나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건 또 그 욕을 먹어야 되고 거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 없이 쓱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논점 흐리기잖아요. 검찰이 나쁜 놈. 그래 검찰 나쁜 건 누가 몰라? 니들도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수로 계속 20년 동안 비껴왔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비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되게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무능하고. 이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아마 2006년일 거예요. 2006년도에 임종석 당시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의원이었을 때 오마이뉴스에서 온라인 의정 보고회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 제가 토론자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근데 뭐 이래저래 토론을 주고받다가 제가 뭘 제기했냐면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비정규 악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미 FTA 이런 얘기하면서 농수산물 이 개방 문제가 또 큰 이슈였어요. 이 관련되어서 비정규 악법에 대한 반대 결의, 비정규 악법 처리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그 결의안이 민주공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게 있어요. 맞아요. 이 안에 대해서 비정규 악법을 반대한다는 안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했던 임종석을 포함한 386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된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도 한 명인가 빼고 그 당시 한 30명 40명 정도 됐었는데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유아라 기자가 얘기했듯이 오케이 뭐 그런 경험을 쌓고 정치하는 거 좋아. 그리고 뭐 요직에 가는 거 좋아.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불평등, 격차 또는 노동 또는 서민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기여를 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없어. 그러니까 비정규법을 둘러싸고 그렇게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386은 쌩까거나 어떤 비판적인 언급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그때 임종석한테 그 토론에서 얘기를 했나요? 아니 토론회에서까지 얘기하니까 대충 넘어가길래 끝나고 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임종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희가 전대회 활동을 하다가 민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주사파라도 통일 문제밖에 모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니 뭐 그런 거잖아. 그런 데 대해서 소홀한 건 맞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소홀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핵심적인 거를 자기가 뭔지도 계속 모르는 핵심에서 거야.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핵심에서 비껴나가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그럼 민주주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가 됐어? 그 다 권위주의만 빵빵하게 올리는 거. 검찰 새끼들 지랄하는 거 지가 비서실장일 때 왜 못했어? 임종석이네.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렇게 검찰들이 개길 때 대통령한테 개길 때 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서 이것도 처리 못했어? 이 등신 새끼가?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멀쩡하게 와서 그 선거 유세하고 이지랄하고 있다는 이거는
그런 개새끼가 다 있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지들이 지 피가 뻘을 건지 파란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퍼런 놈이니까 퍼런 놈. 나보다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과거에 그 이전에 이제 386 등장하기 전에 김말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말룡이라고 하는 분은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어. 노동자 출신으로서. 근데 이 김말룡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언제든지 항상 노동 문제 있을 때는 가가지고 헌신적으로 싸워왔고 그 살았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김말룡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는 진보 정당 사람들도 가가지고 존경과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86세대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노동자의 문제, 농민의 문제, 서민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기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뻥이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만 관심 많으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결국 주사 팔아서 본인이. 아니 뭐 그런 말 안 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서 가슴 아프겠지만은 걔네들이 안 아플 거면서 걔네들이 그 선대협 의장 활동하고 뭐 이렇게 총학생 의장 활동하면서 고생했던 거 이해해. 근데 고생한 만큼 얻을 것도 얻었어. 근데 걔들 밑에서 개고생하고 깜빵 갔다 오고 다쳐갖고 저기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도 못 얻어갖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애들 돌본 적 있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들은 낯짝이 쓰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라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자신의 역사, 과거를 치적 삼아서 정치질하는 것 막 말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뭐 이게 편견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86세대 비판을 하려면 사실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정부가 이제 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되어지는데 사실 요즘 보면 그 이념적 정체성이 자유주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미래통합당 반대하는 정당 그 힘으로 이제 세력 집권하는 정당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러니까 야당일 때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을 반대해놓고 지네들이 집권하면 다시 그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 건 거지.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새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래도 미래통합당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엔 이놈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 같아요? 이놈들이야 뭐.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86세대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험 그 과거를 더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정치권 바깥에서 예. 지역 운동에서 또는 삶과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민주당 86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 그 민주당에 있는 86 정치인의 마인드는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건 뭐냐면 그때도 그랬잖아. 군사 독재 반대. 예를 들면 민주 대 반민주. 비판적 지지. 민주 대 반민주. 그래서 군사 독재 후회가 아니면 뭐 그나마 선한 거. 지금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아니면 모든 게 선한 게 되는 거. 이런 식의 마인드로 우리 사회의 어떤 뭐 개혁이면 개혁, 민주주의가 또는 삶의 질 자체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새끼들이 5.18 특별법도 그렇게 늦게 통과시켜줬고 오늘 4.3인데 4.3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요청하더라고요. 또 NHK 가라오케 사건도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어쨌든 술 처먹고 비례위성 정당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꼼수를 저지르면서도 결국엔 미래통합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할 때도 미래통합당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모든 게 다 그들을 보수 정당을 반대하는 논리 말고는 존재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새 얘기하고 다니냐면 양정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뭐 노무현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노무현 정신 때문에 그 문파들이 난동 부리는 것도 그것도 다 정당화되고 뭐 그런 건 거 아니에요? 결국엔. 오히려 한국 정치의 양당제 구조, 그러니까 양당제 이 구조에 대한 혁파가 의원 몇 명 더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 독일식이 되든 연동형 비례를 가야 된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국회의원 몇 명 더 얻느냐 안 얻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정면에서 때려 밟고 있는 게 지금 이런 86세대의
그 행동 부대들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너 정치하지 마라. 그걸 못 알아듣고. 에이, 그러니까 그 보면은 노무현 정신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들어서, 마케팅의 대상일 뿐이야. 예. 그러니까 친박들이 박근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뭐 그런 거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좀 또 들고 어쨌든 그 86세대에 대한 환멸을 얘기할 때 조국 사태 문제가 빠지기는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영 논리에 갇힌 엘리트 386 세대들 유사 조국들이 서로를 감싸고 좀 뭐 도닥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86세대라는 말 자체에 굉장한 엘리트주의가 좀 묻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80%가 학번이 없는 만약에 여자면은 더 그 비율이 그렇겠죠. 그래서 학번 없는 세대를 주류 86세대가 되게 주변부하고 있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엘리트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번 없는 그 세대의 사람들한테 굉장한 열등감을 조장을 하고 또 우리 시대 그러니까 저 세대에게 이제 굉장히 학벌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어쩌면 이 학번 없는 86세대의 열등감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폐해가 다음 세대를 안 키웠다는 거예요. 86들이. 정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다고 계속 연장해 왔던 그게 보통 꼴통들이 하는 짓이죠. 지금 80 넘은 그 저기 정치인 애들도 똑같아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예비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걸 키우기 위해서 뭘 노력했는가 가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86 용태론이 나왔을 때 젊은 세대들이여 대거 정치에 입성하여 목소리를 내어라. 아니 목소리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은 물론 학생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줄 잘 타서 올라온 것이지만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끌어주는 사람이. 근데 본인들이 끌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알아서 올라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기성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 지금 뭐 생각해요. 20대 30대에 대한 뭐 하다못해 공천도 몇 명이나 됩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아니 뭐 공천을 문제를 예를 들면 떠나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예, 각 당에서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문제이고요. 그러면서 뭐 청년들이요 뭐 86을 뭐 밀어내고 뭐 이런 말 하는 거는 되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는 거. 뭐 하여튼 우리 배 선생이나 저도 어쨌든 86 세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세대들의 고민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또는 뭐 민주당 주변 오늘 흔히 말하는 뭐 집권 86이라고 하는 집권 86 세대라고 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만큼 성찰과 사회에 기여하는 그 크기도 그만큼 컸으면 좋겠는데 권리는 크게 행사하고 또 권력의 이 네트워크는 넓게 펼치고 자기들끼리에 넓히는데 그것에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 도움 또는 후배 세대에 대한 어떤 이런 준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지도 넓지도 않고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지적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상호가 그때 했던 말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가 무슨 자기네들이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이러고 있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전혀 뭐 이거를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남들 눈엔 그렇게 보인다는 점. 그런 어쨌든, 예. 인간들이 지역 활동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좀 이 86 세대의 정치적 이 표상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뭐 민주당 내에 위성정당을 추진했었던 양정칠 등 마포 5인방 그리고 지금 요새 잘 나가고 있는 붕 뜨고 있는 열린민주당을 상징하고 있는 비례대표 대표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다 뭐 86이죠. 최강욱, 황희석, 김의겸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투가 전형적인 그 86 세대들의 언어들 그냥 저자들이 나쁜 놈이고 저자의 맛은 우리들은 선하다.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는
좀 한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편집될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정의당도 반성해야 된다. 예. 네. 뭐 왜냐면, 편집을 왜 해 그거를? 네, 정의당 내부에서도 86에 대한 비판에 벗어날 수 없다. 예. 아, 몇 명 그건- 없어 그게 이제. 근데 몇 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더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이 아니죠. 뭐.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개고생한 거 우리 뭐 알잖아요. 뭐 오재영이 우리 기억나는 것처럼. 근데 개고생하는 거 이해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희생,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의당이 살 길이라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저 쫓겨나가지고 유배생을 그러니까. 하고 용태를 용태. 쫓겨났으면서 지금 왜? 하여튼 됐어요. 빨리 끝냅시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6세대의 성적표는 지금 20, 30대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좋은 얘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니고. 아무튼 그 성적표를 조금 직면해서 86세대들이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직면할 생각이 없다면 빨리 정치권에서 물러나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는 좀 행동을 보였으면 존경받을 모습,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디앙 탐 차기 편집장으로 우리 이화라. 아 됐어. 알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만명 갑시다. 만명 갑시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